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버티고 버텼던 문다혜 씨가 결국에 시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까지 버텨왔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시인했다라는 게 말만 시인했다라는 것이지 결코 반성의 기미나 그리고 또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 협조할 생각은 지금 추호도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문다혜 씨에 대한 사건을 여러 방면으로 이제 보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그 또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 김호중 씨의 케이스가 계속해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문다희 씨랑 굉장히 비슷했죠. 그래서 뺑소니를 했고, 그리고 또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까지도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문다희 씨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고요. 1차 구속영장 연장까지도 또 발부가 됐고, 2차까지도 연장이 돼가지고 12월까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 결과 같은 경우도 구속된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구형했던 것도 무려 징역 3년 6개월이나 구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선고를 했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그 검찰 구형에 거의 맞게끔 1년 8개월 정도가 원래 한 반틈 정도 하는 게 맞으니까 1년 8개월로 하든지 집행유예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아예 그냥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법원이 보기에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럼 법원이 얘기하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건 뭐냐? 그 죄 자체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입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식의 모습을 보였냐, 반성하는 기미가 있냐 없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 직전에, 그 직전까지는 잘못된 선택들을 많이 했었죠, 그쵸?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이제 그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막 설쳐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쵸? 아니, 왜 도대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앞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냐, 뒷문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뒷문으로 간 거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문제를 삼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거꾸로 경찰을 갖다가 무슨 뭐 협박하고 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의 모습들을 우리가 죄질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변호사가 이제 그 정리가 되고 김호중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전부 다 시인을 하고 피해자들이랑 합의도 다 끝났고, 피해자가 택시 기사가 아예 그냥 탄원서까지도 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죄질이 자기의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렇다라고 해도 연장을 두 번이나 시킨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이거는 사실상 탄원서까지 받았고 합의까지 다 된 마당에,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거의 없죠. 김호중 씨가 뭐 어떻게 도주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연장시킨 거는, 이거는 인민재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번에 선고까지도 2년 6개월이 나왔다. 이거는 여론을 의식하고 언론을 의식해가지고 과하게 처벌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변호인의 행태예요. 김호중 씨의 변호인 같은 경우도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을 했죠.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저 자세로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우리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갔으면 제가 봤을 때 구속까지도 안 됐을 거거든요. 괜히 그런데 무슨 뭐 경찰 앞문으로 가냐 뒷문으로 가냐, 설령 김호중 씨가 그거를 고집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뜯어 말렸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변호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을 상대로 무슨 뭐 이게 뭐 심의법에 뭐 어긋나는 것이다, 규칙에 뭐 어긋나는 것이다, 개인이 막 그런 소리 해가지고 더 여론을 악화시켰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짓거리를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냐? 문다혜 씨 변호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법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문다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호중 씨랑 똑같은 지금 패턴을 걷고 있으면 그 결과도 똑같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짓을 했으면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죠. 김호중 씨의 변호인도 그런 식으로 설쳐가지고 뭐 난리를 쳤다라고 하고, 문다혜 씨의 그 변호인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난동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문다혜에 대해서도 당장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이 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선고가 나왔을 때 2년 6개월 똑같이 선고가 돼가지고 문다혜에 대한 정의 구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도배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과연 근데 대한민국이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벌써부터 회의적입니다. 자, 문다혜 씨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별장에서 미등록으로 에어비앤비를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뭐 빼박 증거가 다 에어비앤비 뭐 다 후기가 남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90건 가까이나 그 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다혜가 전부 다 혐의를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네요. 아직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송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소 의견으로 아마 송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의견인데 불구속 상태로 송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왜 도대체 그래 뭐 숙박업 문제니까 그래 불구속으로 그렇게 송치할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나중에 문다의 그 음주와 관련된 거 상해치상 그거 아직까지 이제 송치 여부가 결정이 안 됐죠. 그렇죠? 두고 볼 겁니다. 문다혜 같은 경우도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그렇죠? 문자에는 더 죄질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 대통령의 딸 아니었습니까? 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과연 문다혜도 그 음주에 대해 가지고 상해치상 이런 것들이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될지 아니면 이것도 불구속으로 처리할지 한번 보자고요. 자, 문다혜 변호인단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의 변호인과 똑같이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 있냐? 문다혜가 이제 그 검찰 조사를 3번 가까이나 다 무시했잖아요. 검찰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조사를 받아라 참고인으로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방문 조사를 하겠다. 방문 판매도 아니고 방문 조사를 하겠다. 그것도 문다혜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전화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무조건 문다혜는 뭐만 하겠다? 이메일로 조사받겠다. 이게 미친 여자 아닙니까? 아니 이메일로 조사를 받으면은 그 누가 조사할지 그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문다혜가 쓰고 있는 것인지 옆에 변호사가 쓰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는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문다혜 케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됐는데 문다혜 케이스처럼 나 안 갈래. 방문 조사 오세요. 바로 압수수색 영장 나오고 구속영장 나와가지고 끌려갈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변호인들 주변한테 우리가 물어보죠. 누가 도대체 문다혜처럼 이런 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3번 가까이나 개쌩 깔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이거는 문다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다. 이것만 봐도 문다혜가 얼마나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김호중 씨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뭐 판사님이 뭐 이것만 지금만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나 당신이 죄질이 나쁜데 어떻게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반성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3번이나 이렇게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뭐라고 입장을 냈는지 아십니까? 수사 상황 흘리기 중단해라 라고 전주지검을 규탄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그 한 명의 변호사는 어떤 규탄을 했습니까? 경찰서에 대해서 규탄했어요. 앞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앞문으로 보냈어? 이 정도를 가지고 규탄했다라고 난리가 났고 그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다혜 씨 지금 변호인단은 전주지검, 경찰서가 아니라 전주지검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왜 흘리냐? 라는 식으로 규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지금 죄질이 나쁩니까? 물어봐서 뭐 하겠어요? 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저질렀다. 제가 이게 오버랩이 딱 되는 게 김호중 씨의 그 변호인도 이거 비슷한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뭐였습니까? 왜 수사 상황이 이게 막 언론에 흘리게 되냐?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똑같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는 경찰을 상대로, 여기는 지금 검찰을 상대로.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그러나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의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딸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도 모자랄 판인데 3번이나 방문조사도 거부해 유선조사도 거부해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검찰 규탄하겠다. 어떻게 수사 상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유출시킬 수가 있냐? 검찰을 규탄한다. 변호인단이 이렇게 지금 까부는 겁니다. 도대체 김호중 씨의 그 변호인의 문제랑 이 지금 문다혜 변호인 문제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저처럼 지금 문다혜 씨 변호인단에 대해 가지고 규탄하는 변호인단이 전주지검을 규탄하는 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 언론도 관심이 없잖아요.
김호중 씨의 그 변호인 문제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왜 문다희 씨의 변호인단의 만행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까? 언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원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김어중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어쩔 수가 없죠. 그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판결에 나왔던 기준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다의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참담하네요. 언제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